역대 최초, 헌정사상 처음 이런 말을 자주 쓰게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처음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 장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입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오늘 대검찰청 국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은 극히 부적절하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자체가 관례도 전례도 없었던 영부인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법치가 무시가 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하고 또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은 김건희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동행명령장은 발부가 됐지만 송달은 결국 못했습니다. 경찰 병력과 경호 인력에 막혔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결국 법사위에 안 나왔죠. 그런데 동행명령장,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날선 공방 속에 난생 처음 듣는 증언들이 마구마구 쏟아졌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수 씨의 동행명령장 발부 뒤에 현장에서 이걸 전달하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이 맞섰습니다. 현장의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통령 경향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네, 국회에서 발행한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라고 그 법에 나와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제가 경호상 아니다.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제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힘이 있습니까?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별도로 아니 막고 있어요 저희. 또 지금 막고 있잖아요. 경찰이 국회의원 내 공무집행을 그러면- 막죠? 네,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처음 나와주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동행명령장 발부가 최선의 방법이었을까요? 법대로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대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법치주의 강조하지 않았었습니까? 사실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 모두 다 법치주의에 따른 것이다. 성역은 없어야 된다. 강조했던 거 기억납니다. 마찬가지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요.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출석할 의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라고 해서 출석 의무 없는 거 아니고요. 예.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동행명령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명령장도 집행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국회 증언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을 영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이 무도한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법치주의다,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했던 얘기에 비춰볼 때는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역은 없고 법대로 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게 전달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도 발부했다는 것은 망신주기 아니냐, 이게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명백한 망신주기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지금 불기소 처분이 났지 않습니까? 났고 문재인 정부 때 100명이나 수사관들 동원해가지고 2년 동안 수사했는데도 김건희 여사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주가 조작 일당이 있습니다. 일단 9명이 기소가 되고 김건희 여사는 기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도 똑같이 그 9명을 기소 유지하고 있고 현재 김 여사를 기소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나 지금 정부 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도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국감 증인으로 김 여사 채택하지 않아놓고 예. 왜 지금 자기들이 야당 되고 정권이 바뀌니까 국감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했겠습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국감 증인을 채택해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서 그걸 찾아가는 모습을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지지층들한테 어떤 선동을 좀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망신을 주고 좀 모욕감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보엽 의원님, 야당에선 지금 어쨌든 김 여사를 국감장에 반드시 출석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예. 동행명령장 발부를 했어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론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나요? 법에 국회 배우자의 국회 출석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 예, 대통령 배우자 역시 국회 법에 따라서 동행명령장을 받으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직접 얘기하지 않으니 그러면 국회에 나와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직접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과거 독재자의 배우자 중에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배우자도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지탄을 받는 배우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비판과 지탄을 받는 배우자라도 김건희 씨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땡전 뉴스 한편 이순자 여사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 15를 알리는 띠띠띠띠 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이러고 시작해서 땡전 뉴스였고 네. 그 이후에 한편 이순자 여사는 그래서 늘 배우자의 동정까지도 뉴스에 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배우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 당신은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왜 그렇게 나대느냐 정도의 비판이었지 김건희 씨처럼 주가 조작이니 뭐니 이런 의혹 열 몇 가지를 받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사상 최초에 이렇게 의혹을 받는 대통령의 배우자인 만큼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법사위 출석 동행 명령장 발부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명령장을 발부받았으면 국회 나와서 증언을 해야죠. 예. 김성열 위원 색깔은 어떠세요? 이게 당위성으로 따지자면은 뭐 성역 없이 나와서 있는 그대로를 증인석에서 증언하는 게 맞죠. 맞는데 실제로 현실 가능한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영부인을 국회에서 동행명령으로 이제 모셔오는 것은 사실상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경호 문제도 있고요. 이제 그리고 영부인을 모셔다 놓고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무언가가 완벽하게 나온 상황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원래 법원에 가면은 동일한 발언 기회들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국회는 뭐 그것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야당이 훨씬 많은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발언 기회의 차이가 조금은 있겠죠. 변호를 해주는 쪽과 공격을 하는 쪽이. 근데 이런 쪽에서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김건희 여사의 행실이나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고 해도 이렇게 절차를 집행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거보다는 특검을 통해서 명확한 잘못이 나온 후에 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유와 까닭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의견이 반반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야당은 그렇게 지금 움직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대검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증거 부족이라는 논리로 지금 일관하고 있거든요. 검찰 수뇌부의 이런 답변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상당히 궁금한데 먼저 말씀하시죠. 그렇죠.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공모를 했거나 아니면 인식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무혐의 불기소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걸 국민들이 납득하시려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였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정말 증거가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수사 자체가 미진해서 증거를 못 찾은 것인지 국민들께서 의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은 압수수색조차 청구가 안 됐고 강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거 부족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는지 좀 의미가 좀 그 부분이 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려면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제가 제대로 갖춰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결과를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심우정 검찰총장은 가장 큰 것이 시세 조종에 인식이 있었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을 인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가 조작당 공범들이죠. 공범 전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마 주가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몰랐을 거다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 주범도 전주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나오는 대화 녹취를 보면요, 김 여사에 대해서 원어브 됨이다. 그리고 김 여사는 몰랐을 것이다. 라는 그런 녹취도 나왔습니다. 예. 그런 상태고 아까 압수수색에 대해서 김 여사 안 했다 그랬는데요. 압수수색 안 한 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안 했었습니다. 그때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압수수색 할 만큼의 사유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압수수색 안 해놓고 왜 지금 정부에서 압수수색 안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잠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김문기 씨를 행동을 알고 있지만 인식으로는 모른다 했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 여사 건은요. 시세 조정 참여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시세 조정한 인식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비교하면 좀 더 명확하게 혐의가 소명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이 시각 국회 법사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일단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보에 따르면 2021년경에 김건희와 김태균이 서로 처음 만난 장소가 서초동의 한 갈비집이라고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아십니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일단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태균 대표를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이제 태어난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첫 대면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때 명태균은 김건희와 친분을 주변에 자랑하면서 종종 장님무사, 안전배기 주술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네네. 정인 혹시 장님무사, 주술배기 주술사라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장님, 이제 그 장님이지만은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의 무사라고 했고,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 이제 예지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술 능력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해서 그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이제 주술을 부리라는 그런 의미로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요약을 하면 2020년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만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첫 만남에서 김 여사와 명태균 씨가 주술적 대화를 나눴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장 의원님, 일단 첫 번째, 강혜경 씨의 국회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증인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증인으로 만약에 위증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겠다라는 선서까지 사실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그동안 언론과 이야기했던 인터뷰와는 지금 사실 무게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지금은 강혜경 증인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적어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감수하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국민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도 사실 무게감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정에서도 증인 선서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제 굉장한 본인들이 이제 거짓말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법정에서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나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이제 시청자들 눈높이에서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위증죄가 된다는 건 결국에는 증인으로 선서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보다 어쩌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주술적 대화를 했다. 저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명태균 씨가 죄송합니다. 명태균 씨가 무슨 도사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지금 보이는 대화 같거든요. 본인이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근데 저런 내용은 아마도 명태균 씨 과거 전적을 보건데 사기를 포함해 전과가 3범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사람을 홀리거나 또는 유혹하거나 설득할 때 어떤 자기의 어떤 영매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용도로 그런 말을 아마 자주 쓴 것 같아요. 그런 맥락 속에서 강혜경 씨한테 했던 얘기를 강혜경 씨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 말 자체 들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 증인 선서를 했으니까 허위는 아닐 겁니다. 네. 하지만 그 한 의도, 명태균 씨가 저런 말한 의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 과시용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 과시용이다. 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들었다라고 했고 정확한 표현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한다라거나 그렇게 들었다라고 기억한다라는 그 단서를 달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또 증언 중에 하나가 김보엽 위원님. 예. 김 여사가 명태균 씨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어요. 기존의 공천 개입 의혹에서 한 발 더 나간 주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여론조사 등을 한 게 명태균 씨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을 하고 각종 여론조사를 미래한국연구소인가요? 그런 쪽에 하고 결국 거기서 비용이 만들어진 게 명태균 씨한테 흘러갔다는 진술인데 예. 그러면 이게 그게 이제 뭐 네. 세비 절반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뭐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는지도 또 그렇습니다. 이게 봐야겠네요. 뭐 이런 비용의 흐름상 계약서를 쓰거나 약정서를 쓰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나온 김영선 씨 강혜경 씨가 낸 녹취록, 강혜경과 김영선 전 의원의 녹취록을 보면 다양한 게 나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내가 명태균으로부터 신세를 졌으므로 어느 정도 일정한 비용은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 예. 하지만 그게 결국 실익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쪽으로 갔던 거 아니냐. 그게 나한테 직접적인 이익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예. 결국 여기에 돈의 흐름이 명태균의 생계 유지에 쓰였다는 건데 이것도 돈의 흐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JTBC 취재진이 확보한 녹취가 있어요. 강혜경 씨와 김영선 전 의원과의 통화 내용인데 저희가 준비가 지금 돼 있습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건희 여사한테 본부장님이 문을 받아오겠다고 저한테 청구서를 만들어라는 거에 받아온다 했으니 다만 얼마라도 받아오겠지 이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선거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돈을 받아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선거에 들어갔고 공천을 받아왔다 이런 취지의 답으로 들립니다. 자, 또 하나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새롭게 나온 이야기인데 이건 김성열 위원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고 네. 이 결과를 본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였겠죠. 네. 흡족해 했다고 말했다라는 걸 전해 들었다라는 네. 내용인데 이 역시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나 이런 것들을 앞두고서는요, 저희가 전략용 여론조사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흔히 말하는 심기 경호용 여론조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후보가 불안해하거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저희 진정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뽑아가지고 후보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옳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옳은 일은 분명히 아닌데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 녹취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시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랬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여론조사는 공표는 못해요. 왜? 공표하면 금방 티나거든요. 금방 불법인 게 나옵니다. 공표는 못하고 그냥 후보자 안심용으로 자기가 돌려봤더니 괜찮다라고 해서 이렇게 전해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의혹 제기가 된 것들이 전부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강혜경 씨 입장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강혜경 씨 지금 명태균 씨와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 관련된 불리한 진술은 곧 강혜경 씨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지금 강혜경 씨가 고발되어 있습니다. 한 300건 정도 서류가 지금 제출이 안 됐고요. 여기서 한 1억 한 2천만 원 정도가 영수증으로 첨부가 안 돼서 선관위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직접 보거나 듣거나 경험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명태균 씨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하는 내용의 상당수가 그런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선례가 있는 건 저는 알고는 있지만 꼭 그런 사례가 명태균 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증거는 부족하다. 강혜경 씨의 상황이 굉장히 코러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원이기 때문에 뉘앙스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팩트를 보는 시각이 좀 달리 보면서 전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와 함께 또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통화 음성을 들은 바를 증언을 했는데 강혜경 씨가 오빠는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했다라는 주장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장현주 의원님, 이렇게 계속 새로운 주장이 나오고 있고 특히 공천 관련해서 돈 문제까지 이렇게 증언이 나오고 있으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정황 증거가 더 뚜렷해졌다라는 쪽에 무게를 실어도 될까요? 그렇죠. 일단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니까 좀 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적어도 지금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청구서를 내밀었다라는 이제 내용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가 제공이 되었고 그 후에 대가를 줬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 개입이 그러니까 공천을 주는 것 자체가 대가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의혹으로 저는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이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나왔던 뭐 오빠가 친오빠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었고 다만 여론조사가 정말 제공이 됐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요. 네.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특검을 해야 되는 명분이 하나 더 더해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창원지검에서 어쨌든 수사는 하고 있는 거죠? 네, 수사팀을 보완을 2명을 더 했다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지금 대화 내용을 보면 청구서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김건희 여사한테 가져갈 테니까 청구서를 만들어라. 만약에 실제로 정식으로 내용이 왔다 갔으면, 즉 여론조사를 의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갔다 그러면은 네. 청구서를 만들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있는 청구서를 달라고 얘기 맞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공천에 대해서 후보자 시절에 그것도 뭐 저기 후보자 당에 입당하기 전이죠. 입당하기 전에 어떤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공천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의견을 얼마든지 오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천 개입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굉장히 좀 너무 지나친 추측이다. 그렇게 네. 보입니다. 김보여 의원님, 한겨레 20일 보도를 보면 총 23번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여론조사 비용은 총 1억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사비까지 들여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지 이 부분도 규명이 돼야겠죠? 맞습니다. 한겨레 21이 보도한 이 미공표 여론조사 23회 그리고 1억 원이 넘는 비용 이게 전체 조사 비용의 일부인지 그것과 별개인 것인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법사위에서도 얘기된 거 보면 80몇 회, 수십 회의 조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명태균 씨가 돈 받으러 갔다가 공천을 받아온 거지 않습니까? 어디에 왜 갔는지 명태균 씨가 그 여론조사 비용을 받으러 어디로 갔는지가 누구에게 수익이 꽂혔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선대위로 간 게 아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한테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실익이 여론조사의 비용이 여론조사인지 여론조장인지 여론조성인지 여론조작인지 모르겠으나 네. 그 실익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 씨한테 갔다. 그러므로 거기에 돈을 받으러 갔다라고 보이고요. 이 사비 문제도 누구의 사비인지 모르겠지만 명태균 씨가 최근 보도에 보면 그 여론조사 비용을 어떻게 받아내냐 하면 국민의힘의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예비 후보자들, 군수 후보자, 지방 기초단체 의원 후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씩 1억 2천만 원을 받았고 그분들이 공천을 못 받아서 나중에 내 돈 돌려내라 하니까 네. 그 돈을 김영선 전 의원이 메워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결국 명태균 씨가 사비를 쓰지는 않았고 공천 장사, 매관 매직을 해서 그 비용을 마련해서 실익이 그 실익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갔다. 이 모든 게 수사 대상이 돼야 될 겁니다. 네. 저는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명태균 씨가 김 여사한테 돈 받으러 갔다, 공천권 받아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을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돈 실제 받아갔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받으러 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안 갔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천 받은 거는 그 당시에 이준석 당 대표가 있었고요. 윤상희 의원이 공관위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누구한테 받았냐? 명백하게 당에서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명태균 씨가 마치 김 여사한테 돈 받으러 갔다가 공천권을 받아왔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일방의 주장일 수 있고요. 네. 또 강혜경 씨가 이걸 옮기는 과정에서 더 부각시켜서 좀 과장되게 표현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한마디만 드리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공천 발표가 되기 전에 명태균 씨는 공천 사실을 알고 거기 선거 준비해라.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 얘기했으니까 여론조사 얘기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는데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눈에 띄게 주목한 것은 지역별 지지율입니다. 총 전체 지지율을 보면 24.1%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지역별로 먼저 보겠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네, 지금 20%대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30% 이상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좀 신뢰를 잃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문제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더 떨어질 곳도 남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여론조사라는 게 반영이 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정치적 렉이 걸린다 혹은 폴리티컬 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대해서 지난주에 결정이 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덜 걸렸다. 네. 오히려 이게 반영이 되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48%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지지율이 딱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절반의 지지자들은 자기 마음을 바꿨다는 겁니다. 한 번 마음을 바꾼 사람은요, 다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럼 20%대 지지율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간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구 경북 다시 한 번만 주시겠어요? 대구 경북 지지도를 보면 지난주 조사에서는 35.2%가 지지를 했었는데 27.1%로 8.1%포인트가 뚝 떨어졌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물론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진 건 아니지만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여당에서도 굉장히 뼈아픈 대목일 것 같아요. 네, 민주당에 호남이 있으면 이제 국힘에는 TK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당 전체 지지도가 국민의힘 정당 전체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고요. 당 대표 지지도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낮아지고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서로 당과 당 대표와 대통령이 전부 다 여론조사가 동기화되어 있다. 따로 떨어지지 분리되지 않고 다 동기화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럼 왜 동기화되었을까? 제가 보기에는요. 당정 갈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 대표가 된 지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어떤 당정의 일치 그리고 당 지지도 올리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약속했던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든가 또는 이제 의료계획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낸다든가 네. 이런 것 때문에 당정 갈등 때문에요. 집안 싸움에 대해서도요. 아마 우리 우파 지지자들, 국힘의 지지자들, TK에 있는 지역 계신 분들도 집안 싸움에 이제 보기 싫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0초 정도 남았는데 장현주 의원님 네. 네, 한 말씀 하시죠. 글쎄요, 뭐 일단 보수의 또 그 TK 지역에서조차 지금 지지율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크게 또 경고음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대의 국정 지지도를 가지고 어떤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동훈 대표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면담에서 적어도 그 3대 요구 정도는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셔야 그래도 국정 지지도를 조금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